자, 여기 마이크를 누르면 음성으로도 번역이 잘 됩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9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및 활용 팁 1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OS 15로 바뀌면서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 위주로 항목을 편성했고요. 활용 팁들도 몇 가지 추가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챕터별로 나누었으니까 굳이 영상 전체를 모두 안 보셔도 됩니다. 내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첫 번째로 위젯 설정인데요. 이제는 위젯이 iOS처럼 바탕화면 첫 페이지 좌측뿐만 아니라 아무 페이지라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좌측에서 등장한 위젯은 이렇게 좌측에서 팝업처럼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탕 화면에 위젯을 배치하려면 화면을 길게 눌러서 좌측 상단에 이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위젯의 종류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AI가 이대로 배치하면 어떠냐는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날짜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위젯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정말 큰 대형 위젯도 생겼습니다.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작은 위젯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4개의 앱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만큼 화면이 넓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배치해 놓은 위젯도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만의 유용한 화면을 꾸밀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젯만 배치한 페이지를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에도 앱 서랍이라는 것이 생겨서 앱을 정리를 안 해도 알아서 종류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다크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설정으로 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이 라이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에서는 트루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루톤 기능을 설정하면 주변 색온도에 디스플레이 색상을 맞춰주기 때문에 눈에 부담을 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는 갤럭시 시리즈의 블루라이트 필터와 같은 기능이고요. 역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색상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에 들어가서 다크 모드 시 배경 화면 어둡게 처리를 활성화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로 배경 사운드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OS 15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를 아이패드 자체에서 들려주는 기능이고요. 먼저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서 오디오, 시각 효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배경 사운드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최초 설정이 꺼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다면 켜주시면 됩니다. 자, 사운드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빗소리와 시냇물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재생 중일 때 사용은 음악을 들을 때도 배경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볼륨은 미디어 재생 시 배경 사운드 음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음악이나 영상을 보지 않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음량으로 재생을 하고 음악이나 영상을 볼 때는 아래에 이 음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사운드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 들어오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어센터에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먼저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제어센터를 열어서 자, 이 항목을
누르면 설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눌러서 배경 사운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배경 사운드 말고도 다른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제어 센터를 내려서 자, 여기서 배경 사운드를 누르면은 바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끌 때도 누르기만 하면 배경 사운드를 끌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저전력 모드입니다. 아이패드 OS 15로 업데이트 되면서 아이패드에서도 저전력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끔 외부에서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을 때 이런 저전력 모드가 있으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안 쓰는 창도 닫고 블루투스를 끄고 밝기 줄이고 할 것이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저전력 모드만 켜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먼저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전력 모드가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기만 하면 방금 보셨듯이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죠. 그리고 배터리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전력 모드를 켜면 메일 가족이 백그라운드에서 앱 새로 고침, 자동 업데이트, 그리고 일부 시각적인 효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스크린 타임 설정입니다. 이것은 앱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솔직히 이것은 본인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패드 9세대는 자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설정에서 스크린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운 타임으로 들어가서 내일까지 다운 타임 켜기를 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홈으로 나오면 지금 어두워진 앱 아이콘이 있고 밝아진 앱 아이콘이 있는데 이 어두워진 앱 아이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사용하고 있는 앱도 바로 꺼지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제한 무시를 누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시간에 맞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 메시지, 그리고 페이스타임, 지도까지 네 가지만 되는데요. 하단에 보면 사용하고 싶은 앱을 별도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타임 암호를 설정하시면 다운 타임이 켜져 있을 때 임의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고요. 암호를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모든 기기에서 공유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만약 아이패드에서 다운 타임을 켜면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아이폰까지 모두 다운 타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라이브 텍스트입니다. 이 기능도 아이패드 OS 15로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최초 설정 시에는 기능이 꺼져 있어서 아마도 헤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라이브 텍스트가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켜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켜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켜서 글자가 있는 피사체를 비춰보면 우측 상단에 글자 모양을 눌러주면 글자 부분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바로 복사를 해도 되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검색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찍어 놓은 사진도 글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로 옮겨 적을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아직 한국어는 인식 못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로 사진 동기화 설정입니다. 아이클라우드가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요. 5GB 이상을 사용하려면 유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5GB에서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가 금방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 기능을 끄고 싶은 분들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꺼놨는데요.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아이클라우드 이 사진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냥 방치해서 용량이 꽉 차면 다른 중요한 설정들이 동기화가 안 될 수 있고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가끔 떠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에서도 이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역시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로 키보드 설정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할 때 자동 수정이나 자동 완성, 그리고
자동 대문자 등으로 불편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설정해서 꺼줄 수 있는데요. 먼저 설정에서 키보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켜져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수정이라든가 자동 대문자 같은 것들은 불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활성화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자, 9번째로 타이핑 제스처입니다. 메모장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메모장을 사용하다가 뒤로 가고 싶다면 세 손가락을 뒤로 밀면 되고요. 다시 복구하고 싶다면 앞으로 밀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선택하고 복사하기를 누르거나 잘라내기를 하셨다면 세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펼치면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사나 잘라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단어나 문자를 터치해서 선택하면 상단에 메뉴가 뜨기 때문에 이 메뉴를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붙여넣기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숫자를 쓸 때 굳이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리기만 해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쌍자음 같은 경우는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눌러서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키보드 전체를 마우스 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서를 굉장히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할 때 키보드가 너무 커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두 손을 오므리면 플로팅 키보드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다시 키우려면 두 손가락을 펼치면 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키보드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아이패드는 전 모델 모두 가능했는데 언제부턴가 아이패드 프로가 안 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불편하면 매직 키보드를 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9세대는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급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려면 다시 두 손으로 이렇게 오물려주면 키보드를 붙일 수 있고요. 자, 10번째로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빈 공간에 태그를 달아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검색할 때 용이합니다. 이렇게 태그를 쓰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태그로 변환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방금 제가 달아놨던 태그가 보이죠? 자, 이것을 누르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는 꺼진 화면 메모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쉬운 사용 설정에 탭하여 깨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손으로 탭하여 깨우기가 안 된다는 말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이렇게 탭하여 깨우기가 되고 꺼진 화면에서 두 번 두드리면 바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9세대는 잠금 화면에서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메모들 중에서 좌측으로 밀면 공유와 폴더 이동과 삭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 더 많은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째로 퀵 메모입니다. 아이패드 OS 15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능입니다. 이렇게 우측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작은 메모창이 나오고요. 메모를 하고 그냥 놔두고 계속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도 빠른 메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들어가면 이 빠른 메모만 별도로 모아놓은 폴더가 생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빠른 메모들만 따로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맥락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전에 방문했던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여기 우측 하단에 메모장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눌러서 바로 메모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크린샷은 좌측 하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에서도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진 속에 이 글자를 바로 복사할 때 유용하고요. 자, 그리고 전원 버튼과 홈 버튼을 동시에 눌러도 이렇게 스크린샷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2번째로 사파리입니다. 자, 상단에 웹페이지를 띄우면 이렇게 페이지별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메뉴를 불러오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이런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서 좋겠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이라는 별도의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상단에 적혀 있듯이 방문한 페이지, 검색 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가족과 함께 쓰거나 직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사파리로 들어가면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로 들어가면 바로 앱스토어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아이패드 OS 15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주로 광고 차단 기능이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유용한 것들이 생기면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3번째로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이 기능은 이번 아이패드 OS 15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렇게 사파리를 보다가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진을 복사하고 싶을 때 사진을 길게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 지금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진들을 터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택 형식으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메모장으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나가서 메모장을 선택을 하고 새 페이지, 자, 여기서 누르면 자, 이렇게 아까 보던 사진만 따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다만 이렇게 가지고 온 사진들은 썸네일 사진만 가지고 오는 것이라서 사진의 품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사파리 뿐만 아니라 사진 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14번째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아이패드 OS 14에서는 제약사항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죠. 아이패드 OS 15에서는 갤럭시 탭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편리하게 바뀐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열어주면 이렇게 전체 화면, 스플릿 뷰, 슬라이드 오버가 있는데 이 기능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스플릿 뷰를 누르면 바로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경계선 조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앱 전환기에서도 스플릿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앱에 갖다 올리기만 하면 스플릿 뷰가 만들어지고요. 슬라이드 오버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사용하다가 역시 상단을 눌러서 슬라이드 오버를 누르면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앱 전환기로 가면 슬라이드 오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우측에만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좌측에도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으로 끌고 와서 좌측에서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표도 나타나서 시각적인 효과도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오버를 제스처로 밀면 이렇게 앱 전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밀면 삭제가 되고요. 자, 15번째로 앱 선반입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OS 15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같은 앱을 여러 창으로 만들어 두고 쉽게 바꿔가며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띄워놓고 추가로 띄우려면 자, 도구를 올려서 이 메모 앱을 길게 눌러주고 모든 윈도우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윈도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가 바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사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검색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앱을 쓰는 것처럼 빠르게 다른 페이지를 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앱 전환기에서도 이렇게 한눈에 무슨 창이 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째로 번역 앱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OS 15로 업데이트 되면서 아이패드에서도 번역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홈페이지나 실제 음성을 번역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로도 번역이 잘 되고요. 자, 여기 마이크를 누르면 음성으로도
번역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잘못 알아듣고 번역한 것은 이미 AI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누르면 이렇게 대체할 단어를 추천해 줍니다. 현재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언어를 번역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번역 앱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로 모르는 영단어를 써도 바로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잘못 쓰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기능 알고 계시죠? 자, 17번째로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2021년 11월 4일에 런칭한 서비스이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되다가 이번에 한국에 런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금제는 6,500원이고요. 14,9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애플원이라는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월 동안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애플 TV도 요즘 유행하는 전용 콘텐츠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플 TV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끝났죠. 닥터 브레인인데 이성균 님이 주연한 드라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애플 TV가 한 가지 단점이 시즌이 나오면 전편을 모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주일에 한 편 또는 일주일에 두 편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이 유료이고요. 추가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자, 18번째로 에어플레이 기능입니다. 사이드카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스마트 기능이 있는 모니터에서 에어플레이 2를 지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북 프로에서도 미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 9세대에서 화면 미러링을 눌러서 검색이 되는 맥북 프로를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플 TV 플러스를 이렇게 보면 영상의 재미를 한층 더 배가 될 겁니다. 맥북 프로에서는 영상만 보고 조작은 패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맥북 프로에서도 기본적인 조작은 되고요. 스마트 모니터보다 조작성은 맥북 프로가 더 좋습니다. 다만 맥북 프로에서 애플 TV 플러스를 보는 것이 더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좋은 것이 최고 사양의 아이패드 프로와 보급형인 아이패드 9세대의 기능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능적인 차이는 있어도 기능적인 부분은 업데이트만 하면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른 기기, 즉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패드의 완전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9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및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